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 플랫폼 경제가 가속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초연결 사회라든가 시장과 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효과들을 주로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플랫폼이란 무엇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서로 연결돼서 관계를 맺으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체제다라고 하고, 이 체제 또는 비즈니스를 바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이 그 플랫폼에서는 두 개의 영역의 시장이 같이 공존해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가치를 생산합니다. 원래 플랫폼이라는 말 자체는 구획, 땅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우리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느라고 양쪽에서 기다리는 그 영역을 플랫폼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말 자체가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다른 용어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계속되면서 이 안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거래 플랫폼, 음악 플랫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플랫폼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처럼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그 숙박업체 또는 어떤 그 빈 방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한 그 여행을 통해서 그런 숙박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중개하는 곳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양쪽의 두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그 플랫폼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분석과 예측과 추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누르는 또는 많이 긴 시간 시청한 내용들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맞춤한 영상들을 사용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겠죠. 이 기술에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있는 윈도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라고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기반에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또 많죠. 윈도우 PC에서. 이러다 보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과 또는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업과 또는 사용자,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로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모바일 운영 체제가 만들어졌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그 애플사의 iOS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도 많은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들어져서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 그 앱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이런 그 소프트웨어조차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지식조차도 거래 플랫폼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3D 프린팅 설계도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획 아이디어라든가 비즈니스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식이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는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텀블벅이라든가 와디즈 같은 그러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 프로젝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적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 투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바로 텀블벅, 와디즈, 그다음에 킥스타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꼽히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크게 기술 변화와 그 기술 변화에 기반한 경제와 산업계의 전체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매스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그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비즈니스라면 플랫폼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또는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또는 의견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한 다음에도 그거에 대한 평판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 물건들도 사고 파는 그런 거래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이런 내용을 좀 더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예를 들자면, 백화점은 플랫폼인가요, 아닌가요? 백화점을 두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의 MD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백화점에 팔 건지 안 팔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뭐 조건도 들어가고 계약도 들어가고 검증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입점을 시켜서 백화점에서 파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폐쇄적인 구조죠. 아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들은 어떤가요? 지금 뭐 11번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오픈마켓들이 생겼고,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오픈마켓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그런 유통 플랫폼들은 최소한의 조건을 주면서, 그러니까 거래 조건을 두면서 계약은 물론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서 이제 상품 공급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고 평판을 보면서 물건을 사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특성은 바로 개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거래 조직에서는 백화점과 같은 조직은 폐쇄적인 구조라는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이 왜 활성화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CD 음반을 사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음악 플랫폼에 가서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그것은 과거에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소유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플랫폼의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의 되게 핵심적이고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플랫폼 경제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플랫폼 경제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추려서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의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의 그 상품 선택에도 영향을 끼쳐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 나간다는 뜻이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결국은 생산 규모를 늘려서 그 생산하는 비용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거래 비용 감소 효과입니다. 거래 비용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 비용 그러는 것은 사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죠. 뭐 이제 정보라든가 그 판매자의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상품 후기라든가 가격 대비 다른 제품과의 어떤 가격 비교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과정에 의해서 거래 비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거래 비용 감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브랜드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효과는 우리가 영세 중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인으로서 그 시장에 물건을 팔 때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1번가라든가 쿠팡 이런 데서 내가 판매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특별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11번가나 쿠팡 같은 그러한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것을 브랜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랫폼 경제 엔진의 네 번째 효과는 평판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개방적으로 참여해서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또는 뭐가 아쉽다, 또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충분히 그 참고를 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그 상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플랫폼 경제 엔진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식과 노하우가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소스 또는 프로그램 또는 설계도, 기획 아이디어 또는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 지식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어떤 상품에 대해 수요가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 또는 수요 측의 규모의 경제 이러한 식으로 경제학 용어로 부릅니다. 우리가 개별 경제 주체라는 것은 항상 만족도와 생산량과 이익 이런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즉 외부 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경제 주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고 물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특수성에서 유발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일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서비스는 새로운 가입자가 추가될수록 가입자들은 모두 이 휴대전화 즉 스마트폰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100명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되겠죠. 그 사람들끼리만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의 전 국민의 뭐 8, 90%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 효과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훨씬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플랫폼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거래 비용 감소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품에 대한 되게 다양한 정보를 뜻합니다. 어떤 상품은 정말 이걸 한참 사진을 봐도 잘 모르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상품을 보시면 이 상품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게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쌀 같은 경우 이 쌀이 맛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고기들도 마찬가지죠. 이 고기들이 정말 어떤 맛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보고 따지면서 우리가 가능한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용어인데 그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까지에 드는 다양한 비용들을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서 사용자들의 후기와 평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비용이 훨씬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전통적인 시장이나 또는 전통적인 백화점 같은 곳이 최근 들어서 플랫폼에 굉장히 밀려나고 있는 현상은 결국은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여해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예로 가져온 부분을 보시면은 자연마을 호태오빠 첫 수확, 제주 레드양 3k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게 이 개인 거잖아요, 그죠? 개인 건데 이것이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 안에도 자연마을 호태오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지만 이 플랫폼 전체가 어떤 브랜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보에 어떤 노하우가 없거나 비용이 없는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에 입점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의 브랜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물건인지 소비자가 보고 고민을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구매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을 이제 대응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입점한 업체들은 돈을 내고 그 플랫폼에 중요하게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고를 특별하게 실어서 판매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바로 이제 그 플랫폼 경제의 브랜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그럼 과연 뭘까요? 브랜드에 대해서 경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 또는 상징물의 결합을 바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어떤 그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평판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평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품 사용자들이 구매가 이제 발송이 뭐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상품을 보내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품 사용 후기에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판매자의 이력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판매자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인터넷 세상 또는 플랫폼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는 이제 그 좋은 역할도 하지만 좋은 것으로 걸러내는 효과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평판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평판 시스템이라는 것이 플랫폼 경제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지식과 노하우의 거래를 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 소스, 뭐 프로그램 또는 3D 프린팅 설계도,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지식과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그 자기 재능이나 자원을 사회나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재능과 지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식거래 플랫폼에서는 완제품이 아닌 기획 또는 아이디어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지식조차도 거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몬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프리랜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올려놓는 구조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에는 이런 것들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아주 세부적인 전문가들, 여기서 보면은 뭐 디자인, IT, 마케팅, 번역, 뭐 글쓰기,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재능들을 상품으로 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플랫폼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데드크로스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대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들어섰습니다. 그토록 어렵다던 창업이 이제 가까워진 느낌도 듭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큰 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돼서 플랫폼을 통해 쇼핑을 하고 문화행위를 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상품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랫폼 경제 자체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간에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분명한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지식 플랫폼인 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처럼 백과사전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해서 지식을 계속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드크로스 시대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제작, 유통, 서비스에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기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위기들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서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이나 비즈니스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 플랫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특징으로서는 5가지를 들었는데, 네트워크 효과와 거래 비용 감소 효과, 플랫폼 브랜드 효과, 사용자 평판 효과, 지식과 노하우의 거래 시스템, 이러한 5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플랫폼은 현재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어떤 산업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도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